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작은 나눔이 우리가 잊고 있던 연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늙은이들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의 빈자리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들은 외쳐야 할 때 침묵하고 맞서야 할 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일어서야 할 때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깊은 침잠으로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들의 침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거리로 나와 세상을 뒤흔들었을 그 뜨거운 함성이 지금은 왜 이리도 고요한 것일까요? 2025년 거센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일본 오키나와, 그곳에서 평생 바다와 영혼의 소리를 들어온 무당 시마부쿠로가 다시 한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녀는 한국 땅에 기묘하고 거대한 기운의 흐름이 드나들 것이라 예고한 바 있고, 놀랍게도 그녀의 말들은 하나씩 현실의 조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감도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과 이질감의 정체를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다시 입을 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가 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번에 느껴지는 기운은 이전에 제가 보았던 것들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안개가 소리 없이 밀려오듯 이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외부에서 스며든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영적인 눈에는 누군가가 이 나라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가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의 숨을 막고 입을 닫게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말은 종종 과장되고 상징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마부쿠로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본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입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한국의 하늘 위로 거대한 검은 손이 드리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손은 한국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운, 그 뿌리 깊은 기상마저 짓누르며 이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혹은 외부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본래 그 순수한 젊은이들,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었고 사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너무나 늦고 너무나 조용합니다. 각자의 기운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떨어뜨려 놓고 고립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는 활활 타오르던 횃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저절로
스스로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의지를 꺾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이대로라면 한국의 국운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위기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침묵 속에서 시간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이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퇴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로 굳게 묶여야 합니다. 이 땅의 옛 기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고유한 생명력의 흐름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이어붙일 때 비로소 이 나라의 기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당이 본 환상 속에서도 기운의 반전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움직임. 그것이 없다면 한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거창한 전조가 있거나 누군가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울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마부쿠로는 진짜 위기는 지극히 조용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듯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그 조용한 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안에서부터 잠식되고 있습니다. 겉은 K컬처다 뭐다 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점점 비어가고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이 텅 빈 속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꺼져버린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이 나라를 덮칠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예언에서 유독 젊은이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국운이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무기력하고 조용했던 바로 그 세대의 내부에서 시작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멈춰있는 힘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소리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워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불꽃이 외부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잃고 안에서부터 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마부쿠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본 세 가지의 결정적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기운이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부터 스며들어와 북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방에 홀로 앉아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나라가 이상할 만큼 고요해진 어느 날 도시의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듯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난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재난보다 더 조용하고 더 서서히 벌어지는 침식이니까요.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 내부로부터 사람들의 결심과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이 나라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방향을 잃고 있다고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존재가 직접 조종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그 외부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그저 미신을 믿는 무속인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땅의 위는 진짜 위가 아니며 보이는 얼굴의 그림자는 전혀 다른 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녀가 말하는 얼굴 뒤에 얼굴, 다른 곳에 있는 그림자라는 표현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부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힘의 개입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국은 결국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희망이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캄캄한 밤하늘을 보아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늘 보였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둡고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너무 깊게 덮고 있어서 그 마지막 별빛마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의 가장 강한 무기였던 내부의 결속력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주화 운동 시절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응집력 말입니다. 이 나라의 옛 기운은 항상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가장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조차 잊은 채 제자리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이런 분열과 냉소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민족의 기운은 결국 꺾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국운은 2025년부터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며 만약 이 결정적인 시기를 무심히 지나쳐버린다면 한국의 미래는 영원히 되돌리기 힘든 방향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한나라의 100년 대계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말초적인 만족을 좇는다면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땅의 기운은 하늘로 솟구칠 수도 땅 밑으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루 끝에 앉아 긴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진심 어린 꾸짖음을 뱉어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이든 이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젊은 당신들입니다. 있어야 할 정의의 자리는 비어있고 목소리를 내야 할 진실의 순간에는 침묵하며 일어서야 할 역사의 부름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토록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 탓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일했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식을 야단치듯 말했지만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가 쥐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가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지를 잊었습니까? 이 한반도는 본래 어설프게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외세 침략을 버텨온 곳이고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강인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운이 당신들 안에서 지금은 희미해졌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고 무력한 존재인 양 행동하며 서로를 불신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를 전하듯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주 느리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결국엔 거대한 모닥불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들 안에 잠들어 있던 기운이었습니다.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깊이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어둠 속에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불을 붙일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숨을 마시며 자란 당신들,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엄한 책망이었고 간절한 호소였으며 동시에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회유하는 대신 정신이 번쩍 들도록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디 당신들이 그 잠든 기운을 되살리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정말로 늦을지 모릅니다.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땅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희망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믿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예언의 결말이 아직 열려있는 이유는 당신들 안에 아직 닫히지 않은 희망의 문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붉은 구름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그 붉은 구름 속에는 무수한 검은 바늘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바늘들은 사람들의 정신을 끊임없이 찔렀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없이 서서히 사람들의 의지와 꿈, 그리고 연결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와 내부를 분열시키는 교묘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이겨내고 기운을 되살리는 시작은 거대한 혁명이나 영웅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어느 조용한 마을의 새벽, 누구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한 소년이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퍼져나가고 마침내 잠자던 모든 것을 깨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경제 지표나 통계 수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방향을 틀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땅은 깊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불덩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은 외부의 예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너무 오래 미루어 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기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작은 나눔이 우리가 잊고 있던 연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늙은이들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의 빈자리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들은 외쳐야 할 때 침묵하고 맞서야 할 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일어서야 할 때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깊은 침잠으로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들의 침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거리로 나와 세상을 뒤흔들었을 그 뜨거운 함성이 지금은 왜 이리도 고요한 것일까요? 2025년 거센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일본 오키나와, 그곳에서 평생 바다와 영혼의 소리를 들어온 무당 시마부쿠로가 다시 한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녀는 한국 땅에 기묘하고 거대한 기운의 흐름이 드나들 것이라 예고한 바 있고, 놀랍게도 그녀의 말들은 하나씩 현실의 조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감도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과 이질감의 정체를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다시 입을 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가 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번에 느껴지는 기운은 이전에 제가 보았던 것들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안개가 소리 없이 밀려오듯 이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외부에서 스며든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영적인 눈에는 누군가가 이 나라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가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의 숨을 막고 입을 닫게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말은 종종 과장되고 상징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마부쿠로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본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입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한국의 하늘 위로 거대한 검은 손이 드리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손은 한국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운, 그 뿌리 깊은 기상마저 짓누르며 이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혹은 외부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본래 그 순수한 젊은이들,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었고 사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너무나 늦고 너무나 조용합니다. 각자의 기운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떨어뜨려 놓고 고립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는 활활 타오르던 횃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저절로 스스로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의지를 꺾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이대로라면 한국의 국운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위기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침묵 속에서 시간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이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퇴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로 굳게 묶여야 합니다. 이 땅의 옛 기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고유한 생명력의 흐름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이어붙일 때 비로소 이 나라의 기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당이 본 환상 속에서도 기운의 반전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움직임. 그것이 없다면 한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거창한 전조가 있거나 누군가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울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마부쿠로는 진짜 위기는 지극히 조용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듯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그 조용한 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안에서부터 잠식되고 있습니다. 겉은 K컬처다 뭐다 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점점 비어가고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이 텅 빈 속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꺼져버린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이 나라를 덮칠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예언에서 유독 젊은이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국운이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무기력하고 조용했던 바로 그 세대의 내부에서 시작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멈춰있는 힘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소리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워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불꽃이 외부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잃고 안에서부터 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마부쿠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본 세 가지의 결정적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기운이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부터 스며들어와 북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방에 홀로 앉아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나라가 이상할 만큼 고요해진 어느 날 도시의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듯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난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재난보다 더 조용하고 더 서서히 벌어지는 침식이니까요.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 내부로부터 사람들의 결심과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이 나라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방향을 잃고 있다고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존재가 직접 조종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그 외부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그저 미신을 믿는 무속인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땅의 위는 진짜 위가 아니며 보이는 얼굴의 그림자는 전혀 다른 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녀가 말하는 얼굴 뒤의 얼굴, 다른 곳에 있는 그림자라는 표현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부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힘의 개입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국은 결국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희망이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캄캄한 밤하늘을 보아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늘 보였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둡고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너무 깊게 덮고 있어서 그 마지막 별빛마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의 가장 강한 무기였던 내부의 결속력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주화 운동 시절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응집력 말입니다. 이 나라의 옛 기운은 항상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가장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조차 잊은 채 제자리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이런 분열과 냉소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민족의 기운은 결국 꺾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국운은 2025년부터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며, 만약 이 결정적인 시기를 무심히 지나쳐버린다면 한국의 미래는 영원히 되돌리기 힘든 방향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한나라의 100년 대계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말초적인 만족을 좇는다면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땅의 기운은 하늘로 솟구칠 수도 땅 밑으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루 끝에 앉아 긴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진심 어린 꾸짖음을 뱉어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이든 이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젊은 당신들입니다. 있어야 할 정의의 자리는 비어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할 진실의 순간에는 침묵하며 일어서야 할 역사의 부름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토록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 탓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일했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식을 야단치듯 말했지만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가 쥐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가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지를 잊었습니까? 이 한반도는 본래 어설프게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외세 침략을 버텨온 곳이고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강인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운이 당신들 안에서 지금은 희미해졌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고 무력한 존재인 양 행동하며 서로를 불신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를 전하듯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주 느리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결국엔 거대한 모닥불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들 안에 잠들어 있던 기운이었습니다.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깊이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어둠 속에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불을 붙일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숨을 마시며 자란 당신들,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엄한 책망이었고 간절한 호소였으며 동시에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회유하는 대신 정신이 번쩍 들도록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디 당신들이 그 잠든 기운을 되살리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정말로 늦을지 모릅니다.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땅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희망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믿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예언의 결말이 아직 열려있는 이유는 당신들 안에 아직 닫히지 않은 희망의 문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붉은 구름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그 붉은 구름 속에는 무수한 검은 바늘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바늘들은 사람들의 정신을 끊임없이 찔렀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없이 서서히 사람들의 의지와 꿈, 그리고 연결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와 내부를 분열시키는 교묘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이겨내고 기운을 되살리는 시작은 거대한 혁명이나 영웅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어느 조용한 마을의 새벽, 누구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한 소년이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퍼져나가고 마침내 잠자던 모든 것을 깨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경제 지표나 통계 수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방향을 틀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땅은 깊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불덩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은 외부의 예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야기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너무 오래 미루어 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기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작은 나눔이 우리가 잊고 있던 연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늙은이들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의 빈자리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들은 외쳐야 할 때 침묵하고 맞서야 할 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일어서야 할 때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깊은 침잠으로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들의 침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거리로 나와 세상을 뒤흔들었을 그 뜨거운 함성이 지금은 왜 이리도 고요한 것일까요? 2025년 거센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일본 오키나와, 그곳에서 평생 바다와 영혼의 소리를 들어온 무당 시마부쿠로가 다시 한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녀는 한국 땅에 기묘하고 거대한 기운의 흐름이 드나들 것이라 예고한 바 있고, 놀랍게도 그녀의 말들은 하나씩 현실의 조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감도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과 이질감의 정체를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다시 입을 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가 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번에 느껴지는 기운은 이전에 제가 보았던 것들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안개가 소리 없이 밀려오듯 이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외부에서 스며든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영적인 눈에는 누군가가 이 나라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가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의 숨을 막고 입을 닫게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말은 종종 과장되고 상징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마부쿠로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본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입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한국의 하늘 위로 거대한 검은 손이 드리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손은 한국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운, 그 뿌리 깊은 기상마저 짓누르며 이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혹은 외부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본래 그 순수한 젊은이들,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었고 사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너무나 늦고 너무나 조용합니다. 각자의 기운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들을 의도적으로 서로 떨어뜨려 놓고 고립시키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는 활활 타오르던 횃불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저절로 스스로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의지를 꺾는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이대로라면 한국의 국운이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의 위기는 이전과는 다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침묵 속에서 시간만 보내다 보면 어느새 이 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퇴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로 굳게 묶여야 합니다. 이 땅의 옛 기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고유한 생명력의 흐름이 그들 안에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이어붙일 때 비로소 이 나라의 기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당이 본 환상 속에서도 기운의 반전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이들의 움직임. 그것이 없다면 한국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거창한 전조가 있거나 누군가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울려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마부쿠로는 진짜 위기는 지극히 조용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듯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은 그 조용한 재앙의 문턱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안에서부터 잠식되고 있습니다. 겉은 K컬처다 뭐다해서 화려하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점점 비어가고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이 텅 빈 속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꺼져버린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 이 나라를 덮칠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예언에서 유독 젊은이들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미래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국운이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무기력하고 조용했던 바로 그 세대의 내부에서 시작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멈춰있는 힘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소리내지 않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워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불꽃이 외부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을 잃고 안에서부터 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마부쿠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본 세 가지의 결정적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기운이 한국의 남쪽 바다에서부터 스며들어와 북쪽으로 서서히 퍼져 올라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자의 방에 홀로 앉아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나라가 이상할 만큼 고요해진 어느 날 도시의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듯 모든 것이 일순간에 멈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난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재난보다 더 조용하고 더 서서히 벌어지는 침식이니까요. 그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 내부로부터 사람들의 결심과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고. 저는 이 나라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방향을 잃고 있다고 느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의 존재가 직접 조종한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그 외부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그저 미신을 믿는 무속인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땅의 위는 진짜 위가 아니며 보이는 얼굴의 그림자는 전혀 다른 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그녀가 말하는 얼굴 뒤의 얼굴, 다른 곳에 있는 그림자라는 표현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부 어딘가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힘의 개입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국은 결국 다시 일어설 것이라 믿었고 지금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희망이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캄캄한 밤하늘을 보아도 저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늘 보였습니다.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둡고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너무 깊게 덮고 있어서 그 마지막 별빛마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의 가장 강한 무기였던 내부의 결속력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주화 운동 시절과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응집력 말입니다. 이 나라의 옛 기운은 항상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가장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위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며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적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조차 잊은 채 제자리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이런 분열과 냉소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민족의 기운은 결국 꺾이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국운은 2025년부터 눈에 띄게 낮아질 것이며 만약 이 결정적인 시기를 무심히 지나쳐버린다면 한국의 미래는 영원히 되돌리기 힘든 방향으로 굳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한나라의 100년 대계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말초적인 만족을 좇는다면 훗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이끄는 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땅의 기운은 하늘로 솟구칠 수도 땅 밑으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바닷가 마루 끝에 앉아 긴 침묵을 깨고 그녀는 마침내 진심 어린 꾸짖음을 뱉어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걱정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나이든 이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젊은 당신들입니다. 있어야 할 정의의 자리는 비어 있고 목소리를 내야 할 진실의 순간에는 침묵하며 일어서야 할 역사의 부름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토록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 탓입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일했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식을 야단치듯 말했지만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자가 쥐고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가 어떤 땅 위에 세워졌는지를 잊었습니까? 이 한반도는 본래 어설프게 만들어진 땅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외세 침략을 버텨온 곳이고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았던 강인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운이 당신들 안에서 지금은 희미해졌습니다. 스스로를 하찮게 만들고 무력한 존재인 양 행동하며 서로를 불신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를 전하듯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본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아주 느리게 바닥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결국엔 거대한 모닥불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들 안에 잠들어 있던 기운이었습니다.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깊이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어둠 속에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고 다시 불을 붙일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의 숨을 마시며 자란 당신들, 젊은이들의 몫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엄한 책망이었고 간절한 호소였으며 동시에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회유하는 대신 정신이 번쩍 들도록 거칠게 흔들어 깨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디 당신들이 그 잠든 기운을 되살리십시오. 지금이 아니면 정말로 늦을지 모릅니다. 방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 땅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희망의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믿습니다. 당신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 예언의 결말이 아직 열려있는 이유는 당신들 안에 아직 닫히지 않은 희망의 문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은 붉은 구름이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그 붉은 구름 속에는 무수한 검은 바늘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바늘들은 사람들의 정신을 끊임없이 찔렀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 없이 서서히 사람들의 의지와 꿈, 그리고 연결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외부에서 들어와 내부를 분열시키는 교묘한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을 이겨내고 기운을 되살리는 시작은 거대한 혁명이나 영웅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어느 조용한 마을의 새벽, 누구도 보지 않는 골목에서 한 소년이 작은 씨앗 하나를 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파동이 되어 퍼져나가고 마침내 잠자던 모든 것을 깨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은 경제 지표나 통계 수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방향을 틀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나는 그 순간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땅은 깊은 바다 위에 떠있는 불덩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은 외부의 예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야기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너무 오래 미루어 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기운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우리 자신과 이 시대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그 작은 나눔이 우리가 잊고 있던 연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늙은이들이 아닙니다. 제 눈에는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젊은이들의 빈자리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그들은 외쳐야 할 때 침묵하고 맞서야 할 때 고개를 돌리고 있으며 일어서야 할 때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토록 깊은 침잠으로 빠져드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들의 침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거리로 나와 세상을 뒤흔들었을 그 뜨거운 함성이 지금은 왜 이리도 고요한 것일까요? 2025년 거센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일본 오키나와, 그곳에서 평생 바다와 영혼의 소리를 들어온 무당 시마부쿠로가 다시 한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 속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녀는 한국 땅에 기묘하고 거대한 기운의 흐름이 드나들 것이라 예고한 바 있고, 놀랍게도 그녀의 말들은 하나씩 현실의 조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감도는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음과 이질감의 정체를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다시 입을 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가 알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이번에 느껴지는 기운은 이전에 제가 보았던 것들과는 그 결이 다릅니다. 마치 수십 년 묵은 안개가 소리 없이 밀려오듯 이 나라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은 외부에서 스며든 것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자라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영적인 눈에는 누군가가 이 나라의 숨통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가 아주 낮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차오르며 이 땅의 젊은이들의 숨을 막고 입을 닫게 하며 그들의 손과 발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말은 종종 과장되고 상징적으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마부쿠로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본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자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이 가려져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듯한 기이한 형상입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본 것은 한국의 하늘 위로 거대한 검은 손이 드리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손은 한국이 본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기운, 그 뿌리 깊은 기상마저 짓누르며 이축시키고 있었습니다. 검은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것은 지금 한국 사회를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혹은 외부의 영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그녀가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본래 그 순수한 젊은이들,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었고
사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들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너무나 늦고 너무나 조용합니다. 각자의 기운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